오늘 정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르완다 네네. 제노사이드인데요. 1994년도에 일어났고요. 불과 100일 동안 80에서 100만 명 정도가 사살당한 건데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00명이 죽었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그 당시에 피난민인가요? 네, 피난민이에요. 그 인근 국가로 다 피난을 가는데 사상자는 뭐 80만에서 100만 명이지만 피난민은 한 200만 명 정도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제노사이드라는 게 이제 그리스어인데요. 인종을 뜻하는 단어와 살인을 뜻하는 단어가 이제 합해진 단어예요. 그래서 고의로 특정 집단의 전체나 일부를 학살하는 건데요. 이 르완다 같은 경우는 르완다에 있는 많은 투치족을 학살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치족이 지금 현재 소수던데 저 때도 소수였나요? 아니면 비슷했는데 학살에 의해서 저렇게 된 걸까요? 저 때도 그래서 이 르완다 제노사이드 대학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표면적인 이유가 있고요. 그 안에 더 깊은 내재된 문제가 있는데 그 표면적인 당시의 상황만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르완다가 제노사이드 학살이 일어날 당시에 후투족이 정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후투족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 비행기가 격추를 당해서 이 대통령이 이제 사망하게 되는데 그 후투족 사람들이 이거 투치족이 배후에 있다. 투치족이 우리 대통령을 죽인 거다라고 해서 국민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투치족을 죽여라 해서 이 학살이 이제 그 비행기 격추 사고가 난 다음 날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후투족이 그냥 단순히 투치족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래도 모든 후투족이 강경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온건한 후투족도 있는데 온건한 후투족들까지도 너네들이 투치족을 죽이지 않으면 너네 온건한 후투족까지 다 죽임을 당할 거다 해가지고 온건파들도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거는 그 라디오 방송국 로고예요. 그러니까 이 미디어를 통해서 국민들을 선동을 했거든요. 그때 이 라디오 RTLM 이 방송이 이 선동 방송을 보내면서 국민들을 이제 가스라이팅 시켰다고 보는 거죠. 유튜브. 네네. 라디오로 비행기가 격추되고 그다음에 라디오 선동 방송이 나오고 이렇게 학살이 일어났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표면적인 이유고요. 그 안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르완다는 처음에는 독일 식민지였어요. 나중에 벨기에의 식민 통치를 받습니다. 벨기에 또 나오는구나. 벨기에가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와플이 맛있다고 하는데 네. 와플 먹을 때 한 번씩 이거 상기시켜야 합니다. 좋네요. 네. 그래서 비극의 씨앗이 이제 벨기에 그 민족 차별 식민지 정책입니다. 그래서 벨기에가 자신들이 좀 수월하게 통치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르완다 사회를 분열을 시키는데요. 그래서 투치족이 소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14%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85%가 사실 후투족이에요. 그래서 소수의 투치족에게 권력을 주고 지배를 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지배 앞잡이를 시킨 거예요. 권한을 주고 권력을 주고 원래는 벨기에에게 그게 화살이 가야 되는데 그 분노나 부당함이나 이런 게 그 모든 원성이 이제 투치족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사이에 원망과 분노가 생기고 국민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다른 유럽 국가들도 식민지 재배를 저렇게 한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르완다에는 맨 처음에는 이 투하족이라는 인족이 살았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현재는 한 1% 미만의 아주 소수고요. 그 다음에 후투족이 왔어요. 후투족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투치족이 이 르완다 땅에 오게 됐고 이제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추면서 이 투치족이 좀 원래부터 좀 지배 세력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벨기에는 어떻게 차별 정책을 펼쳤는지 한번 보면요. 투치족과 후투족이 생김새가 약간 달라요. 골격이 좀 다르군요. 네. 근데 이제 투치족이 벨기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더 자기네들이랑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랑 약간 좀 가까우니까 너네가 약간 좀 더 우월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히틀러랑 다르지 않네. 네. 그래서 뭐 코의 크기나 뭐 눈동자 뭐 이런 걸로 구분을 했고요. 그리고 그 신분증에 이렇게
어느 민족인지를 표시하게끔 해놓은 거예요. 투치족, 후투족, 그다음에 투아족 해놨고 교육을 시킬 때도 투치족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그래서 말단 관료직으로 쓰려고 이 투치족들을 위주로 교육을 시키고요. 그리고 농업에 필요한 지역을 또 투치족들에게 나눠주고. 야, 진짜 나쁜 사람들의 공통점은 갈라놓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투족이 불만이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러네요. 그것도 뭐 1, 2년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벨기에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62년도에 독립을 하는데 이때 또 벨기에가 한 번 더 아주 극악무도한 일을 하는데요. 전에는 후투족을 지배 세력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얘네가 빠져나갈 때는 후투족을 또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후투족이 정권을 잡아요. 투치족을 지원하다가 싹 입씻고 후투족으로 갈아탔군요. 그러니까 버린 거지. 팽한 거지. 남산의 부장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또 한번 정리해 볼 겸 타임라인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62년도를 보면은 독립을 하면서 지배 세력이 후투족으로 됐죠. 네. 후투족으로 되고 제노사이드가 일어나기 전에 90년에 내전이 한번 발생합니다. 내전이 발생을 해서 평화 협약을 맺었지만 이게 사실상 이제 이행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94년도에 이제 루안다 제노사이드 대학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작가님 정리 능력 뛰어나십니다.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단순히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 여기에서 그칠 게 아니라 그럼 이때 저렇게 단기간에 수백만 명이 죽어 나갔는데 국제사회는 도대체 뭘 한 거야?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잖아요. 네. 당시에 르완다에 평화유지군이 있긴 있었어요. 2,500명 정도가 있었고요.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자 미국은 우리 평화유지군 증강 거부한다. 그래서 증강도 하지 않았고 프랑스는 자기네들이 아프리카에서 그 영향력을 계속 끼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후투족 민병대를 지원을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 무기나 아니면 자금을 지원을 하고 아까 전에 그 라디오 보여드렸었잖아요. 그 원래 라디오 아래 사진에 큰 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런 칼 할 수 있게 지원해주고 이런 거를 이제 프랑스가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프랑스도 나중에 우리가 그런 잘못된 짓들을 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도 얘네 인정해네. 그래도 좀 낫네. 프랑스도 인권 하는데 참 나쁜 짓을 많이 했죠.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벨기에 전 총리인데요. 르완다 학살이 끝나고 나서 매년 추모 기념 그 식을 열어요. 근데 그때 벨기에 전 총리가 왔는데 당시에 벨기에에 낙하산병 10명이 이제 죽었는데 그들을 포함해서 이 100만 명의 희생자의 추모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목숨값은 비교할 수 없는 거지만 지금 여기 르완다까지 와서 꼭 저런 말을 했어야 됐냐 하고 좀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생각 없는 사람이 여기저기 다 있군요. 작년 24년도 르완다 제노사이드가 30년 되는 날이요. 그러니까 불과 이게 30년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르완다 제노사이드가 일어났던 거를 반성하고 서로 우리가 화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기념관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놨는데요. 그중에 4곳이 작년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기념관은 키갈리에 있는 기념관인데 여기에 무려 25만 명의 희생자의 유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렇게 하는 게 대단하네요. 네. 혹시 호텔 르완다 영화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제목?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사실 르완다에 대해서 잘 몰랐고 옛날에 이 호텔 르완다 그 영화 제목을 많이 들어보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 호텔 르완다가 이 르완다 대학살을 배경으로 한 영화예요. 보시면은 이 남자 주인공이 100일 동안 1268명의 목숨을 지켜낸 감동 실화다라고 써 있는데요. 정말로 이거 그 당시의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고요. 배경으로 나왔던 호텔이 밀 콜린스 호텔
호텔인데요. 여기는 아직도 열려 있어요. 운영을 하고 있고 루안다에 가면은 이 호텔에 한 번씩 갔다 오는 곳입니다. 당시에 이 사람이 호텔 지배인이었는데요. 본인의 와이프는 투치족이었어요. 본인은 후투족인데 가족은 이제 투치족이니까 가족을 대피를 시켜야 되는데 죽일 수 없잖아요. 그쵸. 사실 그때 부인이나 뭐 남편이 투치족이면은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 가족도 다 죽였다고 해요. 아이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이제 가족을 피신시키고 다른 뭐 외국인이나 그리고 다른 투치족들을 이 호텔에 1,000명 넘게 이렇게 피신을 시키고 돌봅니다. 나중에 다른 나라로 갈 수 있게끔 해주는데요. 근데 이것 때문에 2005년도에는 미국의 자유의 메달이라고 민간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이라고 해요. 이거를 받게 돼요. 최근에 나온 기사들에 의하면은 갑자기 25년형 선고를 받습니다. 세상에. 이 사람이 테러 혐의를 받게 돼요. 그 르완다 정부에 대해서 테러 혐의를 받고 이제 25년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제 미국에서 압박을 넣었겠죠. 선고를 내리고 감옥에 보내고 하니까 그래서 미국의 압박으로 다시 감형 후 석방이 됐기는 했습니다. 아직 정치가 완전히 안정된 건 아닌가 보네요. 지금 현재 르완다 대통령 폴 카가메입니다. 근데 이 카가메 대통령이 그 르완다 제노사이드가 있을 당시에 투치족들을 이끌고 이 폴 카가메가 가서 이제 다시 정권을 잡게 되고 총리였는데 2000년대 이후로 임시 대통령직을 맡으면서 현재까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제노사이드 전후를 복구를 하고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해서 정치나 사회 구조 정비 등을 했고 정말 많은 업적과 성과를 남겼습니다. 르완다 여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거는 좀 놀라웠어요. 저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여성의회 참여율을 보이는 나라인데요. 무려 60%가 넘습니다. 와. 인구 구성이 그런 건 아닐까요? 제노사이드 이후에 그 국민의 한 15%가 이제 죽게 돼요. 아무래도 그 대부분의 사상자가 남자였죠. 그래서 인구 구성이 여성이 많다 보니까 여성을 이 사회에 참여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재건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법 제정 같은 것들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여성의 참여율이 60% 넘고요. 르완다의 국회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사이트 QR 코드를 가져왔어요. 네, 그때 해보시면은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회 세계 진출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61%를 유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한번 보실까요? 126입니다. 아 정말. 그래서 2003년도에 새 헌법을 만들면서 여성 의원이 30%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성평등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정치나 경제에 이제 여성을 포용하는 이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일본에 앞서 있는 게 그나마 위로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인데. 네. 그래서 이 르완다 국회 사이트에 들어가면 장관이며 뭐 국회의원이며 이런 프로필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여성 의원들을 좀 보고 싶어서 들어갔거든요. 제가 또 하나 놀랐던 거는 이 프로필을 클릭을 하면은 이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전화번호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까지 공개된 나라는 없지 않나요? 공개했을 때 문자 폭탄을 받을 수 있어서 전화번호, 출생 연도, 그다음에 경력 이런 게 아주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궁금한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있다 그러면은 저희 들어가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정치계뿐만이 아니라 이 르완다의 금융 분야에도 최고 경영진 CEO들이 11개 은행 중에 6명이 여성 CEO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르완다에도 한계점은 여전히 있는데요. 정치나 그 외부 활동을 나가면은 여성이 이렇게 지위가 있지만은 가정으로 가면은 다시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뭐 육아나 가사 여성 폭력에 그래도 노출이 되어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르무간다라는 것이 있어요. 르완다어로 그냥 함께 돕는다라는 말인데요. 이제 매주 마지막 주 토요일 오전에 모여가지고
마을에 필요한 일들을 합니다. 이제 18세에서 65세까지 의무고요. 이참시에는 페널티가 있어요. 제가 찾아본 걸로는 뭐 약간의 그 벌금이 부과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를 받을 때 약간의 또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이제 제도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이랑 좀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마을에서 뭐 정비할 곳이 있으면은 공동으로 모여가지고 뭐 나무도 심고 뭐 이런 뭐 하수 정리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노동력 말고도 뭐 중요한 뭐 전달 사항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또 전달 사항을 공지하는 그런 역할로도 이것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모자가 없네요. 새마을운동 모자요? 네. 그래서 뭐 지역 주민이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 국가 기반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이런 의미도 있고, 정부 예산을 또 절감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공동체 회의를 하는 느낌이네요. 네. 근데 원래는 우브레타라는 식민지 시대 이전부터 공동 노동 이 문화가 존재했다고 해요. 이제 그거를 대통령이 이제 상한을 해서 이제 제도화를 시킨 건데요. 제노사이드 이후에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인프라도 다 망가지고 파괴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재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 우무간다를 활용을 한 거고요. 한편으로는 이거 강제 노동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포럼의 역할도 한다고 했잖아요. 공지사. 이거 정치적으로 선동을 한다거나 정치에 동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네, 양쪽 다 있을 거라 봅니다. 네. 하지만 이 우무간다에 관련된 긍정적인 효과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우무간다 영향 평가를 루안다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2007년도부터 16년도까지의 결과들이 나왔는데요. 크게 4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 발전, 경제 발전, 환경 보호, 국가버넌스.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이 영향 평가를 했는데요. 일단 뭐 화합을 했고 지역사회 문제를 아까 해결한다고 했죠. 네. 그리고 정부의 예산을 절감을 하면서 인프라를 또 개발을 하면서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줬고, 뭐 나무도 심고 그다음에 침식 방지하는 활동도 하고, 그리고 되게 깨끗이 청소 많이 하고, 그래서 환경 보호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고요. 그다음에 이 시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참여하고 또 뭐 소통하고 해서 국거버넌스에도 뭐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를 시작한 이후로 경제적인 가치가 무려 386%를 증가했다고 보고서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저런 건 당연히 해야죠. 저렇게 안 하면 계속 안 하니까. 작년에 성과가 있었는데요. 또 압승을 해요. 매번 2003년, 10년 뭐 이렇게 압승을 했는데 이번에는 5년 중임까지 허용이 되도록 법을 또 개정을 해서, 만약에 법을 개정한 대로 계속 대통령으로 재선이 된다면은 2034년까지 대통령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박수 칠 때 떠나야 된다는 영화를 보내주고 싶네요. 아무래도 루안다가 제노사이드를 극복을 하고 국가 재건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했죠. 국회의원의 반 이상이 또 여성이고 성평등이나 깨끗한 거 보셨어, 나라. 그리고 가장 안전한 나라 만들고 정말로 많은 업적을 남기긴 하지만 모든 거를 다 잘한 건 아니죠. 참 저러면은 끝이 안 좋은데. 국가 발전의 아이콘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사회 안정, 뭐 경제 발전 이런 훌륭한 업적을 남기긴 했지만은 반대파들을 없애기 위해서 탄압을 또 심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헌법을 개정해서 장기 집권을 하는 거죠. 이게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선거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 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적이어도 문제가 되는 게 히틀러가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총통이 된 다음에 결국은 사고를 치잖아요. 정말 저럴 때 떠날 줄 아는 결단력이 필요한데. 이제는 그러면 정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